한국인들은 굉장히 이 과한 것을 잘해요. 그죠? 뭐 건강하지 않을 때는 전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 챙겨야 되라고 말하면 미쳤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특히 20, 30대 친구들과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야, 너 건강하려면 이것도 안 먹어야 돼 하면 막 바보 같은 소리 뭐 이렇게 듣죠. 바보 취급받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래요. 한국.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한 40대, 50대 지나면서 이제 건강을 딱 신경 쓴다 하면요, 전 재산을 바쳐서도 건강 신경 써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먹고 다 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건강하지 않을 때는 너무 신경 안 쓰고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부터는 너무 과하게 먹는다고요. 뭐 유산균도 사 먹고 뭣도 챙겨 먹고 하다 보면요, 정말 온통 신경이 다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생긴 병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까지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이 땀을 많이 빼면 건강해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할 거 없이 땀 많이 빼러 가세요. 사우나든 아니면 찜질방이든 숯가마든. 그쵸? 찜질 기구도 얼마나 비싸요.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그냥 배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열치료들, 땀을 많이 빼면 무조건 건강이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땀을 많이 빼면 좋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하게 빼는 땀은 오히려 몸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몸에 땀이 왜 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땀이 왜 날까요? 더울 때 땀이 나요. 그죠? 지금 땀이 나세요? 저는 땀이 조금 나요. 저만 더운가 봐요. 네. 땀이 나는데 왜 나냐면 제가 그냥 온도가 몸에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땀이 안 나면 제가 온도가 더 올라가서 이게 뚜껑이 터지겠죠. 맞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갑상선이라든지 부신이나 신호를 보내서 땀을 낼 수 있도록 땀샘을 열어줘요. 땀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체온 조절인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 밖에서 일을 하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지만 내 땀을 해서 몸의 적정 온도를 유지를 시켜요. 그리고 피부 보습을 해줘요. 땀이 안 나면 피부가 건조해서 나중에 완전히 피부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피부병이 있는 분들을 보면 피부 보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땀샘이 막히거나 이미 오랫동안 땀샘이 닫힌 경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폐물 배출 작용을 해요. 200만 개에서 400만 개나 되는 이 땀샘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이 돼요. 보통 36.5도에서 37도가 되는데 이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네, 더울 때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땀 흘리고 약간 그늘 가면 춥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한이 나죠. 약간 또 햇빛에 땀 나면 또 이제 더워지고, 이 조절을 한다고 우리 몸에서요. 조절하는데 땀이 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냉각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을 식혀주는. 안 그러면 엔진이 타겠죠. 막 열받아서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하루에 배출하는 정상적인 땀이 거의 500에서 700cc 정도가 된다고 해요. 상당히 적은 양은 아니죠. 우리 배출한 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워서 이렇게 땀 나는 게. 근데 겨울이나 뭐 이럴 때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 그런데 이 땀의 성분을 좀 봤더니 99%가 다 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수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가 뭐 나트륨, 암모니아, 그 다음에 젖산, 요소,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가 사람마다 좀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땀은 모두 땀샘에서 나와요. 그죠? 땀이 머리카락에서 안 나오고 치아에서 안 나와요. 다 땀샘이라는 그 모공을 통해서 나와요. 땀샘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땀샘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포크린 샘이 있고 한 종류는 에크린 샘이 있어요. 이 두 종류에서 땀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땀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네, 저는 땀 냄새가 많이 안 나는 편인데 땀 냄새가 특별히 많이 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에크린 샘은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요. 머리, 얼굴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분포가 다 돼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땀들은 대부분 수분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땀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 반대로 아포크린 샘이라고 해서 겨드랑이나 그런 부위에서 나는 땀들은요,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 같이 나와요. 이런 땀들은 산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땀이 나면 반드시 샤워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물론 땀이 났다고 무조건 이 몸에 또 독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진 않고요. 이런 지독한 땀들이 나는 것은 샤워를 해주셔야 되겠죠, 빨리.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몸에 분포된 에크린샘의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을 받아줄 수 있는 면 옷을 입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놔두지 마시고 씻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찜질방에서 다량의 땀을 흘리게 되면 뭔가 모르게 컨디션이 되게 개운해요. 맞죠? 개운해서 또 가고 싶고, 막 땀을 빼면 뭔가 나도 모르게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되게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뇌 호르몬에 의해서 이 땀이 나서 개운한 느낌을 받아요. 컨디션은. 그러나 사실은 컨디션과는 너무나 다르게도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우리 몸이 특별히 더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정 이상의 땀이에요. 일정 양까지의 땀은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이상의 땀은 효과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땀이 기존 이상의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몸이 더 망가져요.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땀을 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살 빠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땀을 많이 흘린다고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린 땀이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해서 땀이 많이 나오는 거 괜찮지만 억지로 일부러 더 땀을 빼기 위해서 찜질방을 가거나 어떤 특이한 찜질을 하거나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가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해요. 제가 말하는 거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찜질방에 가거나 무조건 땀 많이 빼야 되냐라고 이런 부분을 저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초조하거나 공포고 막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식은땀이 나죠.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신경적으로 자극이 되고 몸이 긴장하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또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막 얼굴이나 이마 쪽에 땀이 또 많이 나요. 맞죠? 그런 경험 하셨죠? 근데 그 이유는 혀나 위장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이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사신경에 의해서 막 땀이 흘러나와요. 아무튼 이 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몸을 더 망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땀을 흘려야 건강해진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말하는 땀은 운동을 과도 땀이 아니고 운동하면서 땀이 촉촉하게 나고 이어서 조금씩 나는 땀을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하게 땀을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몸이 체온을 더 많이 조절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과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땀이 나는 게 아니에요. 땀이 그만큼 난다는 것은 냉각수처럼 엔진을 시키는 것처럼 몸이 계속 뭔가를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가 돼요. 그러다 보면 살이 쭉쭉쭉 빠질 수 있어요. 허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 만큼 반드시 보충해줘야 될 게 수분, 미네랄, 나트륨 이런 것들 보충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디톡스에 꼭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더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